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골에 빈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다 키웠으니 내 남은 여생은 시골에서 조용히 보내고 싶다. 또는 이제 정말 아파트 생활에 질렸어. 적어도 주말만큼은 시골에서 오롯이 내 시간을 가지겠어. 네, 이렇게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치 않아도 나만의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쉬면서 재충전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골로 향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들은 코로나를 몇 년간 겪으면서 북적북적한 해외여행이 아닌 나에게 알맞은 힐링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도시에서만 사시던 분들 한 번쯤 시골 생활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같이 출근은 빌딩 숲으로 하고 퇴근해서는 또다시 콘크리트 아파트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허나 시골 생활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텃세나 시골 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리고 있죠. 그래도 무탈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시골에 스며들어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시골살이 하고 싶어요, 저도 시골살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시골이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그래서 빈집이 쏟아지고 있다 등등 얼마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허나 그 쏟아지고 있다는 시골집 구경 좀 하려고 하면 어찌된 일인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분명히 폐가라는 빈집, 멀쩡해 보이는 시골집,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시골집 많이 보입니다. 저렇게 시골집들이 많으면 원하는 시골집, 내가 원하는 시골집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텅 비어있는 집, 몇 년씩 비어있어도 자녀분들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나이 들면 안정감을 주는 시골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이죠. 나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 내 부모님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곳. 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잘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곳은 인구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산골,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거나이죠. 결국 그만큼 외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찾는 곳은 기본적인 안전한 시골을 원하죠. 그렇지 않은 산속을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시골집을 찾고 싶으시다면 먼저 구체적인 내 생각을 하나씩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은 어디인가? 산세 좋은 산골인가 아니면 바닷가 쪽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조용한 평온한 시골 마을이면 되겠는가? 두 번째, 그 지역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세 번째, 나는 그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직이시라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귀촌을 원하는가? 임대인가 매매인가? 2도 5촌을 위한 세컨하우스인가? 시골집 리모델링을 원하는가? 첫 번째, 완전한 이주, 귀촌이라면 이때는 조금 쉽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아예 보따리를 싸서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되죠. 두 번째, 현 생활권에서 가까운 곳, 30분이나 1시간 이내의 거리여야 하는가? 이때는 출퇴근을 계속하거나 그만한 사정이 있을 때이죠. 첫 번째, 완전한 귀촌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정말 차라리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천천히 좁혀가면서 알맞은 동네와 집을 찾아보면 되니까요. 두 번째의 경우, 현재의 내 생활권에서 가까운 곳을 원할 때 가족들을 배려하고 직장 등을 계속 유지해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시골집을 찾는 것, 이는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내가 사는 도시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을 택하겠다라는 것이죠. 큰 병원, 큰 마트, 문화시설 등등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에 구축되어 있는 곳들이죠. 토지 비용 등 비용이 높은 경우에 속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계절을 몇 번 지내보면서 천천히 찾아보셔도 되죠. 결국 이 말은 지금은 자금,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준비하시면 시골집 찾는 것과 자금 준비하는 것이 맞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죠. 시골집을 알아보는 방법,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십니다. 첫 번째,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보기. 요즘 휴대폰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웬만한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도 구글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내가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면 기본 자료가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중고 거래하는 당근에서도 요즘은 토지나 집, 전세, 매매 물건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내놓은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과 동네 이름 넣으면 수많은 매물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시간 되실 때 특히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셔서 원하는 지역을 가볍게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나의 삶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프로그램 교육받기, 지인이나 친구의 소개받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시골에 갈 계획을 세울 때, 이주할 계획을 세울 때, 이때 기본적인 시골 적응 교육 등을 받게 되죠. 지자체에서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장기간, 여러 날, 몇 개월 받으시다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인연으로 알아보게 되는 방법이죠. 이것은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시골집을 소개받거나 알아보기와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의 시골집에 관심 있어 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상대가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허나 이때도 우리는 소개해주는 이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100% 그 말만을 믿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야 당연히 믿습니다. 좋습니다. 허나 집값이, 땅값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나 스스로 기본적인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소개해주는 지인의 말만 믿고 덜컥 거래했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매물을 두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두드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인이 쓸만해 보이는 시골집을 알아내어 매매가와 그 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준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실거래가를 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적절한지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야 혹시 내가 되팔 경우가 생겨도 별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까운 부동산이나 온라인 사이트 등을 이용하시면 좋고 또는 동네 분들에게 최근에 거래된 기본 금액 등을 여쭤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빈집 구하는 방법,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매물들은 사실 그들의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 있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다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수수료를 지불하는 만큼 전문가들이시니 내가 보지 못한, 미처 내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챙겨주실 수 있고 서류 작업 잘 진행해 주시겠죠. 세 번째, 내가 먼저 좋은 동네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 그 동네에 집을 알아보고 싶을 때, 빈집을 알아보고 싶을 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아늑한 좋은 동네를 발견하고 나는 그 동네에 살고 싶어, 이 동네에 살고 싶어, 빈집이 없을까 할 때
우리는 이때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눈에 띄는 마을 분을 붙잡고 더듬더듬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때 혹시 마을에 빈집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기보다는 혹시 앞으로 이사 나가실 분, 집을 비우고 이사 가야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현재 비어있는 집과 앞으로 비워질 예정인 집을 알려주시겠죠. 직장 문제로 도시로 나가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옮기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건강 문제로 이주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동네 분들에게서 나오는 정보이죠. 음료수 박스 하나 사들고 마을 회관이나 이장님을 찾아보시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시골 빈집 알아보기, 찾아보기. 결국 우리들은 시골집이나 토지 등을 알아볼 때 인터넷 검색도 해보게 되고 부동산 사무실에도 들러보게 되고 지인이나 그 동네 주민, 이장님 등도 만나보게 됩니다. 이쯤이면 답이 나오죠? 시골집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아는 이 모든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검색을 먼저 하시면서 찾아보시든 지인에게 소개받는 쪽으로 먼저 가시든 부동산을 찾아가시든 첫 발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든 때가 되면 앞선 내용들을 모두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요? 토지나 집 구매 시 사기당했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는 내가 잘 모른다고 외지인이라고 실거래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놓고도 절대 자기가 사기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는 정당하게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러니 실수하게 되면 속 터지는 것은 나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하나씩 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골집의 평수. 웬만한 시골집들은 옛집이라 평수가 작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가 훨씬 낫습니다. 아담한 집의 좋은 점은 관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집을 소유하게 되면 난방비 등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아담하고 소담한 시골집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골에 빈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